안녕하세요, 진우웍스입니다. 오늘은 곤충을 미래 산업, 미래 식량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곤충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인간이 곤충을 먹기 시작한 역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국에서는 5,000년 전부터 이 곤충을 먹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구약 성서에서 곤충을 먹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이 곤충을 먹는 시기는 대략 한 3,00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먹어왔고 또 이용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곤충을 먹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곤충을 어느 쪽에서 이용해왔는지 또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요즘 유통되고 있는 곤충의 종류를 보면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자, 판매되는 곤충의 종류는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용 및 약용곤충, 학습 애완곤충, 사료용곤충, 그 밖에 거미류와 진해류 등으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네요. 대개 곤충은 과거 천적곤충으로 많이 이용되었고 지금은 식용 및 사료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완용이나 환경 정화용 곤충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요즘은 곤충의 천연 항생 물질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네요. 아주 쓰임새가 있는 생물이면 틀림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화분 매개곤충인 벌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의 역할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곤충 시장에서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부분은 식용곤충입니다. 자, 국내에서 시장 규모가 2020년 1천억 원으로 2015년 대비해서 1500% 이상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식용곤충과 사료용 곤충을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오늘 화두가 됐던 곤충이 왜 미래 식량이고 미래 산업이 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용곤충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곤충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 식품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단백질 함량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 조성도 우수한 양질의 단백질이죠. 자,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높고요. 또 곤충 표피의 이 키틴질로부터 유래되는 식이섬유나 칼슘, 철, 또 무기 함량과 비타민에 이르기까지 곤충의 영양 함량은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식품 교환 단위인 단백질 8g을 섭취하기 위해 식품량을 살펴보면 두부 같은 경우에는 80g 이상을 섭취해야 하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40g 이상을 섭취해야 하지만 갈색 거지리는 15g만 섭취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어려운 노약자나 환자들의 단백질 공급으로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곤충 단백질은 환자의 치료 회복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근육량 증가에도 효과가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가축에 비해 사료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자, 100평의 사육시설에서 월 1톤의 곤충이 생산 가능하다 하고 사료 효율도 곤충은 생채 1kg을 늘리는데 1.7kg의 사료가 필요하지만 소는 10kg, 돼지는 5kg 이상의 사료가 필요하죠. 이렇게 사육한 가축이나 곤충의 이용 부분에서도 식용이 가능한 부위가 가축은 대략 40% 밖에 되지 않는데 곤충은 거의 대부분 다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료 효율이 1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가축들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점이죠. 즉 곤충은 가축에 비해 생산도 쉽고 사료 효율도 훌륭하고 온실가스도 적게 나오는데 현대인들이 필요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미래 식량, 미래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곤충이 좋은데 왜 사람들이 식용곤충을 먹지 않는 걸까요? 아마 기존 가공업체들이나 농가들이 이 곤충을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집중적으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이 곤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곤충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 여기서 곤충 식품을
처음 구매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42%가 관심이나 호기심, 대부분 흥미거리로 곤충을 처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식용곤충이 흥미거리에 머물고 있었네요. 그럼 이 식용곤충을 꺼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 조사에서 주부의 61.4%, 대학생의 53.1%는 혐오스러워서 식용곤충을 꺼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0%가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서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지금 이 풍부한 식생활 속에서 곤충을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용곤충을 그럼 먹는다면 어떤 이유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서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부의 55.2%, 대학생의 42.8%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곤충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 식품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건강에 필요한 유용한 단백질이라는 부분까지도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즉, 아직까지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기에는 거리감이 좀 있지만 곤충이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식용곤충이 충분히 미래식량의 한 분야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급하게 대중식으로 좀 어필하기보다는 노약자들이나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 중심으로 환자식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충분히 식품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식용곤충의 미래 산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럼 다음으로 사료곤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대표적인 사료곤충은 동해등해랑 갈색거저리가 있습니다. 자, 동해등해는 사료곤충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곤충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능력도 뛰어나서 자원 재활용 쪽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곤충입니다. 특히 동해등해는 양어 사료로 많이 추천이 되는데 동해등해의 천연 항생 물질이 좁은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색거저리는 마찬가지로 음식물 처리 능력도 뛰어나고 식용뿐만 아니라 사료곤충으로서 가치도 굉장히 뛰어난 곤충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은 친구죠. 기능성이야 예전에 곤충 특허 영상에서 다뤄드렸듯이 애완동물들의 모발 윤기나 또 피부 건강에 그 다음에 동물 스트레스에도 아주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료 원료로 동해등해나 갈색거저리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전박이 꽃무지 유충은 먹이가 좀 고가기 때문에 꽃무지 가격이 아주 높은데 만약에 이 꽃무지의 먹이가 아주 저렴하게 개발된다 그러면 사료곤충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면역력 증진을 위한 사료를 만들 때 활용하시면 애완동물 사료에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식품이나 약용으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료를 사용하기는 가격이 좀 높은 게 사실이지만 고퀄리티의 사료를 만드실 때 이용하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주제가 왜 곤충이 미래 산업이라고 불리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원석의 산업이기도 하고 또 무한한 잠재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에서 이 곤충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2011년서부터 보시면 2011년 1680억 시장이 매년 5년마다 2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곤충 산업은 1조 원대까지 성장할 정도로 성장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하지만 곤충 산업이 좀 더 발전하고 곤충이 미래 식량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처와 그 합리적인 유통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자, 생산 농가가 판로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이 된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반 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정부 지원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식량인 곤충 산업의 무한 발전을 항상 응원하는 진이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